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쓰여진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정보통신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4년제 지방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정보통신학과지 그냥 과목 몇 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컴퓨터공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졸업작품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두 사람이서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서 만들었었고 다른 친구는 안드로이드 쪽을 담당했었고 저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이제 거의 다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주로 딥러닝, 영상 처리, 그리고 모터 제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오픈소스도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완벽한 상태로 마무리를 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능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동주행이랑 자율주행 이렇게 기능 두 개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 수동주행 부분은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도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제가 완벽하게 완성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마무리했었는데 어찌됐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겠다 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자동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제가 당시 만들었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일이 사가지고 다 조립을 한 건데 이게 조립이라기보다 완전 제작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게 열심히 삽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모습들 좀 보시면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사진인데 지금 바퀴가 뒷부분은 이제 모터가 달려있는데 앞부분은 모터가 달리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바퀴예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사에서 제공하는 이 제슨 TX2라는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보드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GPU가 달려있어가지고 뭐 영상 처리나 아니면 딥러닝 그런 거를 이제 인퍼런스 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모터 드라이버도 있고 아두이노 메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이제 제작을 했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동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완전히 조종기처럼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었고 또 음성으로도 이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뒤로가 회전해 막 이런 것도 가능하고 수동주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획한 대로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를 이용해 가지고 차선을 검출합니다. 차선을 검출해서 이 차선과 차량 진행 방향 간의 그 각도를 구하는데 이게 그 아크 코사인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이용해 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바퀴가 회전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욜로라는 그 딥러닝 프로그램도 써가지고 이제 객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동차를 만들지 말고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시면은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정도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왜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은 제가 직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품들을 하나씩 선정을 하고 가격 비교를 하면서 그 조립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그럼 그 성능이랑 가격 대비 얻는 뭔가 교훈 깨달음 같은 게 뭐 좋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보고 나서 제가 쏟은 그 노력과 뭔가 돈 대비해서 노력과 돈 그리고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성능이 좋은 완성된 차를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자동차를 만드는 데 아니라 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를 만들지 말고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율주행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 제가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국비지원 교육을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국비지원 교육을 들었고, 당시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했던 자동차가 바로 이 자이카라는 자동차예요. 이 자이카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슨 TX2 보드가 있어가지고 그 GPU가 달려 있습니다. GPU가 달려 있어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완성된 차라는 점이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격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자동차 가격이 한 100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얼핏 들은 걸로는. 그래서 100만원이 넘는데 이걸 과연 학생들이 이 100만원이 넘는 가격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부품을 사고 이걸 결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100만원 주고 이걸 사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 한이음이라는 그 무슨 ICT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원금이 일단 기본으로 100만원은 넘어가지고 100만원 그 ICT 한이음 공모전에서 지원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그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이 모터 토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터 토크란 게 뭐냐면 이 모터가 낼 수 있는 그 진짜 힘을 말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모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가겠지 하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모터를 살 때 그냥 단순히 RPM이 높고 입력되는 전압값이 높으면은 뭐 몇 킬로그램이든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터 토크에 대한 개념 없이는 여러가지 이제 시간적인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차량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량의 무게를 정확히 재셔가지고 계산을 해서 필요한 모터 토크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토크를 가진 모터를 구매를 하시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무게가 4kg 정도 나갔어요. 아까 사진 속에서 보여드린 자동차가 무게가 4kg 나가면은 어지간한 모터로는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점은 서로 다른 바퀴의 속도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모터를 쓰실 때 모터 드라이버도 아마 같이 쓰실 거예요. 그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약에 같은 값을 입력을 줘도 이게 물리적으로 그 양바퀴의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정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또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서로 다른 속도를 이제 조정을 하려면 결국 속도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RPM을 결국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엔코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엔코더를 따로 부착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할 거냐, 그러면 되게 번거로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부착이 된 저 같은 경우에는 엔코더가 부착이 된 모터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모터가 제가 졸업제품 만들 때 사용했던 모터입니다. 이 모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엔코더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브라켓이 같이 세트로 동봉이 돼서 보내져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모터를 살 때 대부분이 다 모터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 모터랑 본체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켓이 필요한데, 이 브라켓을 같이 팔지 않고 따로 팔기 때문에 브라켓 따로 모터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 모터와 브라켓이 같이 결합된 상태로 보내져 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향 바퀴는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자이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이카를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 조향을 담당하는 그 모터 아니면 기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자동차처럼 그냥 단순히 바퀴가 아니라 이것들을 좌우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만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을 전담하는 그 바퀴나 모터 같은 그런 설계가 없어가지고 이 뒷바퀴에서 속도 변환과 그리고 방향 전환까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자동차로서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은 조향이 가능하도록 이 설계를 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조향이 가능하다면은 여기서는 속도 변환만 담당하고 여기서는 방향 전환만 담당하면 되니까 이게 좀 더 설계가 편해질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차선 유지 알고리즘을 잘 선정하라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차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차선과 차량 진행 방향 간의 각도를 구합니다. 이 아크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차선이 일직선으로 보이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은 항상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고쳐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다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직선 상에서도 제대로 앞으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계산이 요구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피지형 교육을 이수하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졸업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구피지형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컴 NDS 아카데미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구피지형 교육을 들었었는데 당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영상 처리, 딥러닝, 인베리드, 그리고 오토사, 엠칼 같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지식들을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렇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